저희 이제 플랜트라는 게 뭐라는 걸 한번 좀 그림을 한번 그려봤고, 그죠? 그 안에서 이제 주로 이제 컴포넌트를 조금 한번 봤었는데, 압축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본 것 같고, 열교환기는 뭐 대충 그냥 그림만 본 것 같고, 또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압축기하고 되게 유사한 게 펌프예요. 압축기는 가스를 압축하는데, 펌프는 가스가 아니고 리퀴드야, 리퀴드. 근데 기본 개념은 거의 유사해요. 거의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마 기획과 나온 학생들은 아마 펌프 쪽에 굉장히 익숙할 것 같아. 리퀴드 부분에. 가스 부분은 좀 약할 것 같아, 다들. 그지? 근데 대부분 이제 그 해양 플레이트 위에 들어가는 거는 뭐 어느 부분은 가스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막 리퀴드 들어가고 섞여 있어요, 막 이게. 어느 부분은 심지어 이게 투페이지로 들어가는 부분도 막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플랜트를 처음에 이제 접했을 때,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되게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이게 막 중간에 막 상이 막 바뀌더라. 난 몰랐었는데. 더군다나 이게, 우리는 이제 오픈 사이클, 클로즈 사이클, 오픈 사이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오픈 사이클, 클로즈 사이클. 오픈 사이클은 어떤 상태가 A에서 출발해갖고 그냥 뒤로 한번 쫙 가는 거야, 그냥. 이 오픈 사이클은. 한 바퀴 삑 도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거는 그 조건을, 그 공정 조건을 맞추기가 되게 쉬워요, 저거는. 뭐 중간에 온도가 부족하면 중간에 히터를 달면 되고, 중간에 온도가 너무 높으면 쿨러를 달면 되고. 근데 이 클로즈 사이클은 이건 어떤 사이클 내에서 빙빙빙 막 또 돌아가지고 같은 조건이 와야 되거든. 이 공정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뭐 유량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런 공정 조건들이 각 포인트에 정확히 딱 와야지 저 공정이 계속 스테디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저게. 그래서 클로즈 사이클이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런 부분, 클로즈 사이클이다 더군다나 이건 나중에 다이내믹에서 또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요거는 많이 어렵고. 근데 요 안에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경우는 투페이지가 되더라. 어떤 경우는 리퀴드만 100%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되더라. 어떤 경우는 100% 베이프만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되더라. 그래야지 공정이, 완성이 되더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좀 그릴 줄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페이지 체인지가 있다. 상변화가. 공정 중에. 이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뭘 얘기를 했냐면은, 믹스드 가스다. 대부분 돌아다니는 놈이 싱글 컴포넌트가 돌아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싱글 컴포넌트 되게 익숙하거든. 우리 잘 알거든. 근데 문제는 저게 싱글 컴포넌트가 아니야, 저게. 가스에 온갖 막 잡다한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믹스드 가스다 보니까, 하다못해 지난번에도 설명했었지, 왜. 우리 잘 아는 그 pH 다이어그램. 뭐 아니면 뭐 TS 다이어그램. 그런 다이어그램 상태가 싱글하고 믹스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야, 저게. 그죠? 저까지는 우리가 하시스 갖고 확인도 해봤고, 실제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봤고. 저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 할 건가, 어떻게 다룰 건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설계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컨셉이, 저 처음에 이제 이 분야를, 접했을 때 되게 좀, 뭐 이런 게 다 있나. 느꼈던 부분이야,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좀, 화공과는 되게 익숙한 그런 용어일 텐데, 다른 과 학생들은 저런 부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용어일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우리가 강의 시간에 이제 이렇게 된, 이게 어떻게, 비해를 어떻게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알 것 같고, 우리 새로운 학생은 이제 그전 강의 자료, 그걸 좀 보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거야, 아마. 그리고, 오늘은 이제
뭐 디자인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부분하고 핀치, 주로 이제 유틸리티 쿨러라든지 히터라든지 그런 거 관련된 뭐 혹시 그 연력학 시간에 핀치 해석 이런 거 배웠나? 안 배웠어? 뭐 그런 부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이해될 것 같은데 뭐 아주 뭐 간단하게 보면 이거죠. 뭐 이제 인풋이 들어가고 뭔가 아웃풋이 나오고 중간에 뭐 공정이 있고 우리 뭐 로켓스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만약 액화를 시킨다면은 중간에 여러 전처리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 뭐 리퀴드된 그런 뭐 LNG가 나온다든지. 근데 요 그림 봐보세요. 요거를 중간에 프로세스를 우리가 몰라. 인풋 아웃풋은 아는데 로켓을 뽑아내는 건 아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싶은 것도 아는데 중간에 프로세스 몰라. 어떻게 우리가 설계를 해야지. 프로세스 설계를. 근데 그 다음 그림 보세요. 인풋하고 프로세스는 알아. 근데 아웃풋은 몰라. 다시 말해서 요거는 앞부분은 어떻게 디자인 문제인데 저거는 프로세스를 우리가 공정을 설계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치? 근데 이 뒷부분은 요거는 프로세스를 하니까 거기서 아웃풋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 아웃풋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키모트 퍼포먼스 커브라든지 우리 압축기 할 때 배웠었지. 그치? 열교환기에 관련된 뭐 히트 카패시티 로드라든지 그런 이키모트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돼서 이제 아웃풋이 뭐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한 거지, 이제. 우리가 플랜트를 설계를 하긴 했는데 이놈이 도대체 몇 프로나 나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파워를 얼마나 잡아먹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뭐 1kg LNG를 만드는데 전기를 뭐 얼마큼 잡아먹는지. 그래서 저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할 텐데, 저런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인풋하고 뭐 프로세스, 유니트 퍼포먼스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압축기라든지 펌프라든지 그런 특성 곡선이 나타내는 그 각각의 그 특성들. 그런 거에 함수라고 볼 수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다 알아.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생각한 마치 아웃풋이 안 나와. 저 문제는 뭐예요, 저거는? 생각한 마치 우리가 아웃풋이 안 나와. 뭔가 잘못된 거지, 이제. 트러블 슈팅. 뭔가 어쨌든 공정이 뭐 잘못됐든지, 이키모드가 뭐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돼가지고, 실제 안 나오는 거니까 저런 우리가 이제, 저게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갖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의사처럼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플랜트를 이제 평가를 한다. 평가의 의미도 이제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주로 피드 쪽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밸류에이션을 한다고 말을 한다면은 주로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 첫째적으로 뭐 효율을 얘기해야겠죠, 효율, 이피션시. 예? 단위 인풋당 나오는 게 얼마냐. 근데 좀 더 넓게 생각을 하면은 효율보다는 사실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코스트를 얘기했어요, 코스트. 저거 하나 지는데 단가가 얼마야? 비즈니스한테는 사실 저게 더 중요한 거거든. 왜냐면 효율이 굉장히 아주 높은데 세이프티가 되게 불안하다. 그럼 오너 입장에서는 그거 못 쓰는 거야, 그거를. 쓸 수가 없는 거야, 쓰고 싶어도. 사고만 또 터지면 내 사업이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효율 위에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되게 많다 이거지.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제 EPC 입장에서 보자, 이게 EPC 입장에서. EPC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빨리 저걸 만들어가지고 빨리 납품해야지 돈이 남는 거 아니야, 저게, 우리가. 특히 한국에서 이제 주로 하는 분야가 사실은, 이 분야일 텐데, 요거는 주로 오너가 관심이 있을 테고, 요거는 주로
플랜트 운영자, 오퍼레이터, 오퍼레이션 회사, 오퍼레이션 회사가 관심이 되고, 요거는, 뭐, 공사 단가라고 할까? 공사 단가는 코스트하고, 여기서 말하는 코스트는 어떻게 보면은, 설비, 뭐라고 하지? 운영 코스트 플러스 요거 만드는 코스트, 캐피탈 코스트, 오퍼레이션 코스트 플러스 캐피탈 코스트, 요 코스트는 뭐 오늘 입장에서 당연히 두 개에 관심이 많죠, 그죠? 근데 이제 요 EPC 입장에서는 사실은 운영 코스트보다는 캐피탈 코스트가 공사를 얼마만큼 빨리 만들 수 있냐. 그 만드는 방법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어쨌든 내 얘기는 이제 플랜트를 평가하는 데 있어가지고 평가 기준이 좀 상이할 수가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가지고. 네, 더구나 저것도 이제, 근데 우리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기본 설계자 입장에서 플랜트를 평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뭐, 사이클 A, 뭐, 프로세스 A, 프로세스 B, 여러 선택지가 되게 많다 이거지. 근데 이 많은 선택 중에서 어차피 퍼포먼스는 오너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사이클 중에서 좀 어느 건 뭐 난이도가 높다, 어느 건 난이도가 낮다, 어느 건 뭐 프로세스 컨트롤이 쉽다, 컨트롤이 어렵다. 뭐 그런 차이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프로세스 셀렉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디자인 이밸류에이션을 우리 피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은 내 생각에는 주로 프로세스 관점에서 본 프로세스 실렉션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이 주 관점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 근데 물론 저 안에는 안전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해잡 관련 거라든지, 아니면 저 안에 이제 효율, 이피션시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더구나 이 디자인 이밸류에이션도 PD에서 바라보는 디자인 이밸류에이션이 틀리고, EPC, 엔지니어링 사이드, EPC, PD 이후에 이루어지는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에서 바라보는 디자인 이밸류에이션의 관점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EPC 입장에서야 앞부분이 얼마나 가더라도 EPC가 좀 손쉽게 빨리빨리 뭘 이룰 수 있으면은 오히려 더 해피할 수도 있지. 근데 앞에 PD라는 사람들은 EPC 입장을 조금 고려를 하겠지만 아주 깊숙하게 고려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식의 이제 뭐 관점 차이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하나의 이제 이거는 이제 피드 관점에서 본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했었는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추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중수사 설계를 지난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우리가요. 뭐 하시스로 직접 모델링은 안 했지만 저런 디스틸레이션 칼럼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다이내믹스가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저걸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 상상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지난번에 되게 스키마틱하게 그렸는데, 물론 이것도 스키마틱이야.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리볼러가 있고, 여기에 컨덴서가 있고, 이 중간에 이제 피드가 있고, 그래서 리퀴드 부분은 여기 밑으로 떨어지고, 베이퍼 부분은 위로 올라가고, 중간에 리플러스 드럼 설치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종 원하는 것은 이 부분하고 이 부분, 바텀 프로덕트하고 오버헤드 프로덕트. 저 그림 보니까 조금 낫죠? 지난번 그 그림보다. 어때? 그지? 하나의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고 있어요. 12몰%를 갖고 있는 리퀴드가 마이너스 110도에서 들어오고 마이너스 94도 0도씨에서 이렇게 뭐 피드가 뭐 여러 군데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디메탄하이저 프로덕트. 그러니까 메탄을 제거한. 주로 여기서는 보면은 요 뒷부분에 무언음이 많습니다. C2, C3, C4. 근데 이 윗부분을 보세요. 이 부분은 주로 C1 부분이 되게 많이 차지를 한 거야. 다시 말해서 C1 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공정이에요. 거기서 놈은.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중간에 리볼러를 놓는다든지 사이드 히터를 놓는다든지 위에 콘덴서 부분을 받았지만 콘덴서를 놓는다든지 마이너스 100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 쿨러를 해야지. 100도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에 하나의 응용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런 자세한 데이터는 제시를 안 하는데 실제 사용하는 데는 저런 게 있어요. 우리도 가스 전처리 부분에 그 NGL 프랙셔네이션이라는 칼럼이 있어요. 우리 LNG FPS 처음에 블록 다이어그램 기억나세요? 탑사이드 블록 다이어그램. 그거 보면은 그 뒷부분 후반에 가보면은 우리 프로젝트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그림이 잠깐만 텀프로젝트에도 있을 거야 아마. 여기 있거든. 여기 있네. 이게 이제 티피컬한 LNG FPS 탑사이드 프로세스인데 이게 그지? 인넷가스가 들어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스웨트닝 이런 엑시드 가스 제거하고 머큐리 제거하고 수분 제거하고 이 부분 프랙셔네이션 이 부분이 여기서 이제 메탄만 별도로 이렇게 분리하는 공정이 저기예요. 무거운 놈하고 C2, C3, C4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 이 부분이. 이 부분에 필요한 게 아까 좀 전에 보여준 그 칼럼이 요거에 필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주로 이제 메탄이 95% 이상 뭐 어쨌든 일정한 뭔가 스펙이 있을 거라고. 그 메탄 부분만 따라 뽑아가지고 이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리퀴팩션 부분에 갖고 LNG로 만들어내는. 요게 필요한 공정이 아까 보여드린 그겁니다. 요놈. 요게 이제 메탄하이저 프로덕트이지만 디프로파나이저 저런 칼럼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칼럼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퓨리피케이션 스펙이 안 나온다면은 한 번 더 이런 공정을 거칠 수가 있는 거죠. 스펙이 안 나온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프랙셔널 칼럼은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한다. 근데 요 안에 메커니즘은 이렇다. 이런 걸 이용하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요 강의 제목이 이게 우리가 이밸류에이션, 디자인 이밸류에이션. 그럼 디자인 이밸류에이션은 뭘로 할 거냐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갖고. 제일 중요한 설계 팩터가 이런 부분입니다. 리프렉션 레이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서 보면은 윗부분에 우리가 원하는 그 나가는 부분 다시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 컨덴스 시켜가지고 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D분의 1. 그래서 극단적인 경우 100% 리프렉스가 일어난다. 뭐 나가는 놈이 하나도 없다. 아예 그냥 컨덴싱을 왕창 해가지고 나가는 놈이 하나도 없다. 이걸 토탈 리프렉스 레이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니멈 그 스테이지 숫자가 거의 없어도 되고 대신 이쪽에 컨덴싱을 엄청 시켜야 되니까 유틸리티 코스트가 엄청 많이 든 거죠. 거꾸로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미니멈 리프렉스 레이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 나가는 양을 최대화시키는 겁니다. 나가는 양을. 그러려면 이쪽에 안에 들어가 있는 스테이지를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가능한 한 분리 공정을 아주 그냥 엄청 많이 하는 거죠. 분리시키고 해가지고. 이거 이론적으로 프랙티컬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론적으로는 인피니트 넘버 오브 스테이지. 안에 스테이지를 엄청 많이 둬가지고, 이 D량을 최대화시키는. 여기서,
나가는 양을 최대한 시키니까 당연히 미니멈 리프렉션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설계를 한다면은 요 중간값 어딘가는 되겠죠, 이제. 맥시멈하고 미니멈 그 사이 값이. 설계를 한다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나오는 스펙을 우리가 몇 퍼센트, 메탄 몇 퍼센트 뽑고 싶다. 그럼 나오는 스펙에 따라 가지고 스테이지를 얼마나 할 거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 아마도. 그지? 더구나 요 안에 오퍼레이션 압력이 몇 바 정도로 오퍼레이션 할 건지. 어차피 저게 일종의 이것도 이제 크게 봐갖고는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압력용기입니다. 압력용기. 프레저 베슬. 프레저 베슬 많이 배웠지? 우리.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돼? 사고가 나죠? 압력이 높으면. 그래서 압력을 많이 못 높입니다. 원래는 압력을 많이 높여야만, 압력을 최대한 높일 수 있으면 높이면은 프랙셔나이징이 일어나기 훨씬 쉽습니다. 우리 집에 pH 다이어그램 그 그림을 보면은 그거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인터널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막 떼나가고 싶은 에너지가 막 힘이 막 넘치는 거지 막 저게 인터널 에너지가 커지니까. 근데 그런 제한 조건이 있다 이거지. 압력 용기에 대한 기본적인 세이프티 팩터가. 그래서 압력을 많이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오퍼레이션 프레저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이런 리플렉스 레이쇼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효율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런 디자인 팩터를 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요거를 봐주십시오. 요거는 이제 토탈 코스트 개념인데, 이건 리플렉스 레이쇼를 가지고 토탈 코스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중간에 이제 스테이지를 많이 놓으면은 그만큼 가격이 비싸질 거 아니야, 저놈이요. 그죠? 그거하고 스팀이 많이 들어가면은 그만큼 오퍼레이팅 코스트가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에 뭐 보일러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위에 부분에 컨덴싱 하는 그 쿨러가 또 많이 필요하다든지 쿨링 파워가. 그러면 당연히 오펙스가 많이 올라갈 거라고. 그 두 개를 합한 토탈 코스트 개념으로 대비 이런 리플렉스 레이쇼로 그림을 그려보면 대충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 결국은 이런 뭔가 이제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런 리플렉스 값이 존재를 할 거라고 이쪽에. 이런 개념으로 우리 디자인 이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뭐 리플렉스 레이쇼 뭐 저게 좋다 나쁘다 아니면 저게 뭐 얼마만큼 저게 설계치가 같다 안 같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저 값이 이제 1.05 내지는 1.10 뭐 이 정도 값이라고 합니다. 값들이. 그래서 리플렉스하고 프레저가 메인 옵티마이제이션 파라미터다.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는 구동시키는데 압력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고 리플렉스 레이쇼도 되게 중요한 변수가 되고. 또 하나 이제 예를 든 건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이제 NGL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부분에 이제 디프로파네죠. 프로판 제거하는 공정, 부탄 제거하는 공정. 요 뒷부분에 다시 메탄 제거하는 메탄을 제거하는 메탄을 분리시키는 공정이 되겠지 거꾸로. 네? 그래서 요 칼럼이 우리가 배웠던 그런 칼럼으로 이게 운용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요 칼럼들이. 그래서 아마도 우리 프로젝트에 요걸 디자인하는 숙제가 나갈 것 같아. 오늘은 강의를 하고 강의 한 15분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텀 프로젝트 자료는 받으셨나요? 아직 안 뿌렸나, 그거? 텀 프로젝트. 뭐 안 뿌려서 어쨌든 잠깐 설명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텀 프로젝트.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텀 프로젝트로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과정 어쨌든 이렇다. 근데 여기 중간에 뭐가 이제 파랗게 막 보이죠? 요거는 제어하는 부분. 왜냐면은
일정 부분, 이거는 FC라는 거는 플로우 컨트롤, PC라는 거는 프레저 컨트롤, 요거는 AC는 레벨 컨트롤, 요 세퍼레이트 레벨 컨트롤, 이 부분 이제 온도 컨트롤. 어쨌든 일정 부분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 몇 가지 뭐 컨트롤 이렇게 뭔가 좀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부분은. 그래서, 실제 이제 하시스 안에, 실제 그 안에 이제 디자인하는 부분을 보면은, 뭐, 이런 화면을 볼 수가 아마 여러분들 한번 조금 클릭해보면 이런 화면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도 한번 하시스를 한번 필요가 있나 모르겠네. 사실 어렵지 않은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이 그림만 봐도 사실 뭐, 이 그림 가져온 이유는 일부러 따로 시간 내서 하기보다는 그냥 뭐, 그게 어렵지 않은데, 물론 이제 이 안에 많은 미케니즘이 들어가 있긴 있죠.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다 이해하고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이게 뭐가 있냐면은, 리프렉스 레이쇼를 주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풀리프렉스. 요 다음 페이지를 이렇게 스펙에 보면은 또 여기 스펙을 클릭하면은 내가 리프렉스 레이쇼를 얼마를 가지고 요걸 디자인하겠다. 그런 조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요건 이제 인넷 스트림, 요건 나가는 스트림. 나가는 스트림 중에서 이제 리보일러 압력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 컨덴서 압력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쪽에 리보일러에 자기가 이제 소요되는 압력이 델타피가 얼마다. 이것도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고. 그럼 나오는 스펙이, 나오는 값들이 얼마짜리가 나온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놈을 이렇게 이제 컬럼 엔바이러먼트를 클릭을 하시면은 요 안에 있는 컬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많이 본 그림이죠. 이 그림은. 그죠? 예? 봐봐. 컬럼이 있고, 여기 리볼러가 있고, 위에 콘덴서 있고. 우리 지난번 강의 시간에 많이 배웠던 그림이죠. 많이 봤던 그림이죠. 실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주로 부탄이 나오고, 밑에 부분은 C5. C5가 뭐예요? C5가 펜탄인가? 펜탄이야, 뭐야? C5가 뭐야? 펜탄이야, 뭐야? 펜탄 맞지? 응. 요거는 펜탄하고 부탄하고 분리하는 공정이네, 이거. 요 안에 이제 리볼러라든지 컨덴서 용량을 조정해가지고, 부탄하고 이쪽에 펜탄하고 분리하는 공정. 그래서 그놈에 대한 각각의 트레이 포지션에 대비 몰 프랙션을 한번 좀, 요 안에 퍼포먼스, 여기서 보시면 퍼포먼스가 어딨나? 아마 레이팅. 퍼포먼스 요걸 클릭을 하시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컬럼 사이즈 0에서 25번까지. 이 부분 스테이지가 0에서 25번까지 간다. 그런 의미일 테고. 여기 보시면은 어느 컴포넌트가 펀치가 높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요 그림이 요거는 부탄입니다. 부탄. 요 파란 거는 프로판. 프로판이 보면은 밑에 단계에서는 프로판이 펀치가 높고 몰 프랙션이 높고 올라갈수록 프로판이 많이 떨어지네 보니까. 그죠? 거꾸로 부탄은 여기서 이렇게 일정하게 가다가 이 부분에서 제일 펀치가 높고. 어쨌든 이제 각각의 스테이지별로 어떤 성분이 몇 펀치가 들어가 있다. 몰 프랙션으로. 한눈에 볼 수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런 설계한 대로 저게 설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을, 직접 한번 하시스를 가지고 설계해보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갖고 온 그림은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EP10장에서. EP10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저런 대부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칼럼이라든지 열광이라든지 압축기라든지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벤다스코프예요, 벤다스코프. EPC는 관여를, 그러니까 우리가 스펙만 관여를 하지, 그 디테일하게 만드는 관여를 안 해요. EPC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벤다에서 그런 걸 빨리 받아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조립을 빨리 만들 건가. 그 중에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모듈라 디자인, 모듈라 빌드 프로세스. 뭐 플랜트를 이렇게 모듈별로 많이 자릅니다. 이건 주로 이제 옵션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되게. 우리 선박 만들 때. 선박을 에어레벨로 이렇게 자른다, 이렇게. 실질은. 그 큰 거를 다 한 번에 못 만드니까. 에어레벨로 잘라가지고, 그것도 뭐, A 블록은 A 공장, 뭐, B 블록은 B 공장, 이런 식으로. 블록도 만드는 공장에도 그 카패시티가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근데 이제, 프레스 쪽에는, 그걸 에어레벨로 못 자르고, 주로 기능별로. 아무래도 프렌트 같은 경우는 주로 기능이 이제 중요하니까. 그걸 이제 이쪽 사람들 용어로는 패키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패키지. 뭐, 디하이드레이션 패키지. 아니면 디프터네이션 패키지. 아니면 컴프레스 패키지. 그런 패키지만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달랑 그냥 컴프레스만 납품하는 게 아니라 컴프레서 주위에 배관이라든지, 뭐, 컴프레서 주위에 뭐, 기본적인 지지대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로컬 판넬이라든지, 어쨌든, 컴프레서 이루는 이렇게 블록을 딱 만들어가지고 납품을 합니다. 열교환기도 마찬가지고. 열교환기 그냥 원통 하나만 달랑 납품하는 게 아니고, 그 관련된 보일러라든지, 컨덴서라든지, 그걸 패키지화 시켜가지고, 그래야지 EP 입장에서는 편한 거죠. 그걸 하나 이제, 그 패키지라는 걸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시키면 그게 모듈이라는 개념이 될 텐데, 모듈. 유사한 기능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놓은 걸 모듈이라고 한다, 이거지. 근데 모듈이라는 게 이제,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은, 모듈은 한 번에 이렇게 패러럴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패러럴하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저걸 패러럴하게 만약 안 한다면은 하나 짓고 그 다음 또 짓고 하나 짓면 또 짓고 하나 짓고 이렇게 시리얼하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한 번에 그냥 패러럴하게 이렇게 잡을 딱 주면은 그걸 딱 받아가지고 모듈별로 이렇게 작업 속도가 되게 빠른 거죠. 그런 이제 모듈라 디자인, 모듈라 뭐 빌드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뭐 많이들 부릅니다. 그 대신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요거에 작업 끝나고 요거 다음 작업 끝나고 요거 작업 끝나고 이렇게 패러럴하게 하는 방법인데, 이 밑에 거는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요 위에 거는 시리얼로 가는데 밑에 거는 패러럴하게 갈 수가 있다 이거지. 근데 요거는 이렇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앞에 설계 부분이 되게 많이 돼야 되는 거야, 되게. 어디서 어디까지 잘라가지고 모듈을 줄 건가. 그리고 모듈과 모듈이 연결돼갖고 제 기능이 나올 건가. 앞에 피드 단계에서 할 일이 되게 많은 거야, 이건 또. 거꾸로. 그 대신 EPC 단계에서는 시간을 되게 줄일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되게. 특히 해양 쪽은 되게 공사 여건이 되게 열악합니다. 먼 바다에 있다든지, 아니면, 웨더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제한적이다든지. 그래서 대부분 모듈별로 다 합니다. 해양 플랜트. 근데 육상 쪽은 일부 이제 극지, 아주 추운 곳 같은 경우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버 단가가 엄청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 모듈별로 만들어가지고 딱 가야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갖고. 이거는 하나의 큰 패키지인데, 이게 이제, 이거는 사람의 사이즈가 이 정도니까 이 패키지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죠. 아마도 이거는 열교환기나 그런 종류, 아니면 리액터 종류인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큰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모듈을 다 넣어가지고 샵에서 딱 만들어갖고 갖고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서 작업하려면은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뭐 시선도 분산되고 여러 가지 작업 조건도 안 좋고. 근데 이거는 샵에서 만들기 때문에 퀄리티가 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안에서 딱 만들어갖고 싣고 하니까 얼마나 퀄리티가 좋겠어. 그런 장점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LNG 플랜트. 모듈 엄청 크죠? 진짜 큽니다, 이거는. 이거, 월리 파슨이라는 그런 회사에서 만든 LNG 플랜트인데, 뭐, 인도네시아에서 모듈 제작을 해가지고, 호주 LNG 플랜트. 배로 싣고 가가지고, 바지산에다. 거기서 직접 조립을 하니까 되게 조립이 빠른 거지요. 호주도 작업 요건이 되게 열악하다고 하더라고. 호주도. 도로도 별로 없고, 네이버는 굉장히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모듈이 무려 18,000톤. 18,000톤. 상상이 가요? 아마 옵쇼 쪽에는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야. 옵쇼 쪽은 대부분 모듈로 만드는데, 요거는 이제 LNG 우드사이드 트레인 익스펜션 모듈이라고 이런 부분인데, 주로 뭐 모듈 설계는 포스터 빌더라는 그런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설계를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건 EPC 입장에서 좀 공사를 이렇게 뭔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저거는. 그래서 디자인 이밸류에이션 부분은 사실은 이건 많이 접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저거는. 뭐 효율이라든지 그런 전체적인 플랜트를 이제 크게 이제 봐가지고 그걸 알고서 이렇게 접근하는 부분이라서 우리 강의 시간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많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뭐냐면은 핀치 디자인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핀치. 핀치라는 게 뭐야? 핀치. 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집게 같은 걸 핀치라고 하나? 핀치의 원래 의미가 뭐야? 핀치하면 딱 떠오르는 느낌이. 뭐 뭔가 좀 쪼인다. 어? 뭔가 이게 뭐 되게 좁다. 여기서도 되게 유사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어, 사실은. 핀치라는 의미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핀치를 설명하기 전에 우선, 뭐 우리가 피드 설계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하는 질문들이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은. 실제 이제, EPC, 피드 설계자들이 접하는 질문들이. 지금 있는 프로세서가 이게 얼마만큼의 에너지 이피션스한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프로젝트가 뜨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에너지 발전소 파워가 몇십 메가와트가 필요하다. 그럼 몇십 메가와트 파워를 무작정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파워와 에너지 리퀘어먼트라는 게 반드시 존재를 하거든요. 어쨌든 에너지 부분이 피드 설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되게. 그러니까 로컬한 에너지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인 에너지. 전체 플랜트가 필요한 에너지가 도대체 이거 얼마큼 이피션트한지, 얼마큼 에너지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건지. 그래서 핀치란 부분들이 이런 에너지 이피션치를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핀치 해석이라는 부분들이. 저게 주로 뭐에 쓰이냐면은, 플랜트는 쿨러, 히터, 이런 게 되게 많이 씁니다. 한 에어리어 안에, 아까 예를 들어서 우리 디스틸레이션 칼럼 보면은, 밑에서는 막 불 떼고, 위에서는 막 식히고, 이게 얼마나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게. 한쪽에서는 불 떼고 한쪽에 식히고. 어? 그런 일들이 되게 다반사로 일어나요, 플랜트에서는. 그게 뭐, 칼럼 하나뿐만 아니라 옆에 칼럼도 있고, 또 한 부분 공정 조건을 만족시키기 해가지고, 중간에 열교환기도 많이 들어가고.
그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뭔가 한쪽에서 시키고 한쪽에 덮이니까 그 두 개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교차를 시킨다든지 두 개를 열교환시킨다든지 하면 뭔가 에너지 이피션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이제 되게.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핀치 방법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틸리티가 주로 이제 쿨러 내지는 히터를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스팀, 히터를 제공하는 거는 제일 손쉬운 방법은 히팅을 하는데 직접 거기다 불을 떼진 않아요. 불꽃이 얼마나 위험한데, 특히 가스 플랜트에서는. 그리고 제일 손쉬운 방법이 이런 스팀을 이용합니다. 스팀이 되게 안정적이거든요. 스팀이. 그런 걸 유틸리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틸리티 리퀘어먼트를 결정해 준다든지, 그 열교환기 리퀘어먼트가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들어갈 거를 그걸 5개로 줄일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열교환기 카패시티를 좀 최적화시킨다든지, 그러면은 오너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해피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플로우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제 주로 이제 핀티 디자인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퀴먼트 유닛, 주로 이제 이퀴먼트라면은 컴프레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열교환기라든지 히터라든지 쿨러, 저런 부분들을 이렇게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설계를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핀치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이 책에 15장 부분 아주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핀치 해석 부분에. 그런데 원래 이 개념은 1970년대에 도입이 된 그런 개념인데, 이 개념들이 이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가스가 이렇게 리액터가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히팅을 하고 스크럽으로 들어가갖고 여기서 디켄터, 뭔가 분리공정이 좀 일어나는 거네. 분리공정이 일어나가지고 이쪽에 디스틸레이션 칼럼, 우리가 배웠던 디스틸레이션 칼럼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다시 여기서는 이제 쿨러 콘덴싱을 해갖고 이렇게 나가고, 이쪽에서는 다시 히팅을 해갖고 다시 나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하는 이런, 어쨌든 이런 전반적인 이렇게 공정입니다. 공정인데 이게 이제 칼럼들이 여러 개 존재를 하죠. 이렇게 여기도 칼럼이고 스크롤도 칼럼이고 이놈도 칼럼이고 업조도 칼럼이고,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히터가 이제 여러 가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에 봐가지고 어떻게 저걸 에너지를 좀 세이빙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요게는 이제 요거 히팅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요게 히팅 능력이 이런 공정에서 필요한 히팅 능력이 여기서는 이제 70이란 히터가 필요하고 여기서는 1650이라는 히터가 필요하다. 근데 쿨러가 650차라는 쿨러가 필요한데, 이 공정을 좀 바꿔가지고 쿨러가 하나도 필요 없고 히터만 1722개에서 유니티에서 1068 유니트로 줄였다. 만약 바꿀 수만, 리자인에서 할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오너 입장에서는 이게 전체적으로 이게 에너지 세이빙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공정을 일부 변형을 시켜가지고 할 수가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일반적인 그 핀치 해석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주로 이제, 아까 얘기한 쿨러라든지 히터 부분이니까, 히트 서멀 데이터를 가지고, 컴포짓 커브라는 거, 나중에 좀 이따 배울 텐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우리가 열교환 타겟을 정하고, 거기서 핀치 룰을 정해서 다시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 그럼 요거보다는 진짜 한번
그림을 한번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보시면은 여기는 핫스트림이 들어가가지고 열광기를 거쳐가지고 이쪽에 이제 콜드 유닛을 쿨러가 있습니다. 거꾸로 이쪽은 콜드 스트림이 들어가갖고 이놈하고 열교환기 이루어져갖고 이쪽에 이제 다시 우리가 원하는 온도가 이 온도니까 파이널 온도는 우리가 파이널 온도는 이 온도니까 이 온도를 얻기 위해서는 여기는 콜드 유닛이 되게 필요하고 이쪽은 히터가 필요한 거죠. 이쪽 최종 우리가 원하는 온도는 이 온도하고 이 온도니까. 근데 문제는 이 중간에 열교환을 저거 어떻게 시킬 거냐 하는 게 좀 의문으로 사실 남는 거죠. 열교환을 만약에 우리가 많이 시킬 수 있으면은 이 용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열교환을 관한 걸 얼마나 많이 시키는 게 진짜 많이 시키는 거냐 하는 질문이 남는 거죠. 좋아하는 열교환기 리퀘어먼트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T1이 들어가고 T2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T3가 나온다. 아까 그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중간에 이거 열교환기가 이렇게 있고 이놈이 열교환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놈인데 문제는 요 스몰 T2하고 라지 T2 요 T2하고 T2 요 값에 대한 옵티멀한 밸류가 도대체 어떤 값을 이걸 정해야 되느냐 우리가 T3하고 스몰 T3하고 라지 T3는 우리가 스펙에서 알 수가 있는데 중간에 열교환시키는 이 온도는 어떤 값으로 해야지 우리가 저놈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이제 던져보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을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글로벌하게 오버럴하게 봐갖고는 Q는 UA 델타시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열교환되는 양은 UA 델타시다. 그래서 이 뒤틀한 부분은 Q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은 델타 T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Y는 MX. 그림을 몇 번, 그걸 이렇게 돌려서 보셔야 되겠네. 그지? 응? 무슨 얘기야? 봐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Y는 MX 아니야? 이놈이 X고, 이놈이 MX가 맞아? AX가 맞아? AX라고 많이 쓰지? 이놈이 A일 테고, 기울기. 근데 저 그림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저 그림이. 저 기울기가 A분의 1이 되는 거지. 저 기울기가. 그죠? 그래서 UA가 이제 일정한 값이다. 어차피 열교환기가 딱 정해지면은 에어리어는 픽스될 테고 그 U 값도 이제 그 스테디 상태로 한다면은 픽스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UA 값은 일정하다고 보고 이제 델타 T에 따라서 열교환되는 양이 틀려질 거라고 저게. 그래서 여기서 요 놈은 T1에서 T2로 T3에서 T1으로 이제 변하는 놈이고 이 놈은 쿨링이니까 거꾸로 T1에서 이쪽의 온도로 이렇게 변하는 놈일 텐데 요 중간 과정이 이제 서로 열교환되는 놈이고 이 놈은 유틸리티가 공급하는 양이 될 겁니다. 요 끝에 놈은. 그죠? 요게 듀티라고 본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즈는 히터가 공급하는 열량이고 이 놈은 쿨러가 열을 뺏는 열량이고 그래서 요 사이 면적은 서로 간에 열교환되는 면적이고 열교환되는 양이고 그지? 문제는 이제 질문이 이제 요놈하고 요놈을 좀 줄일 수가 없냐 해서 나온 그림이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만약에 저놈을 좀 살짝 좀 당겨보자 이거지. 저놈을. 그러면은 이쪽 면적도 둘 테고 이쪽 면적도 둘 테고 요 안에 면적도 둘 테고 다시 말해서 열교환되는 듀티 부분이 주는 거죠.
이쪽에 히터 사이즈도 작아지고 쿨러 사이즈도 작아지고 열광기 면적도 작아지고. 근데 문제는 이쪽을 이제 이 T 미니멈 이놈을 핀치 온도라고 합니다. 좁혔다 핀치.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핀치가 뭔가 질문 드렸잖아요. 핀치 좁혔다 이게 좁혔다. 네? 실제로는 T 미니멈 0으로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인더스트리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는 설계치가 따로는 있습니다. 나중에 슬라이드 나올 텐데. 예를 들어 우리 LNG 같은 경우는 그 열교환된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저 핀치 온도가 되게 작습니다. 뭐 보통 우리가 한 뭐 3도 내지 한 5도 정도 이렇게 설계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T 미니멈이 델타 T 미니멈이 마이너스가 됐다. 저 곡선이 너무 일로 가갖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 파란 놈이 너무 많이 가갖고 이 중간에 있다 만약에 열 전달 방향이 그렇죠. 열 전달 방향이 바뀌겠지. 내가 원래 열을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놈이 거꾸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을 거꾸로 막 내가 열을 줘야 되는데 거꾸로 열을 내가 막 받는 경우도 막 생기겠죠. 열교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겠지 뭐. 이렇게 되면은. 응? 그걸 이제 우리 용어로는 템퍼처 크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템퍼처 크로스.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이시스 가지고 LNG 익스체인지를 설계를 할 때 에러가 뜨는 게 항상 템퍼처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라고 에러가 뜹니다. 그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아, 이놈이 너무 많이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고. LNG 그림이나 이 그림이나 되게 유사해요. LNG 익스체인지 안에. 나중에 슬라이드도 나오겠지만, 예? 그때 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어쨌든, 이 팀이 미니멀하게 존재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면적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법론이 이런 핀치 해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T 미니멈이 이제 0으로 가면 갈수록 뭐 핫 유틸리티가 작아지고 그림에도 봤듯이 콜드 유틸리티도 작아지고 응? 그렇지만 이제 그 안에 우리도 역시 이제 기본적으로 열광이라든지 핫 유틸리티 이런 부분은 당연히 뭐 필요하겠죠.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T 미니멈이 T 미니멈을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질문 하나 하고 또 하나는 T 미니멈을 정했을 때 열교환기 사이징을 할 수가 있냐 저런 콜드 유틸리티를 사이징 할 수가 있냐 용량을 정할 수 있냐 가능하겠죠? 가능할까요? 앞에 그림에서 만약에 우리가 T 미니멈을 10도로 했다. 그러면 이 면적을 우리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 값도 구할 수 있고, 요 값도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사이징 할 수가 있는 거지. 유틸리티 사이징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열광기 에어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뭐, 히트 카패시티가 얼마나 필요하다. 쿨러 카패시티가 얼마나 필요하다. 그 사이징을 미니멈으로 할 수가 있는 거지, 우리가. 응? 그래서, 결국은 델타 T를 얼마만큼 조정하냐에 따라가지고, 이런 유틸리티 리콰이먼트라든지 히트 익스체인지 에어리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열교환기, 뭐 LNG 열교환기라고 한다면은, LNG의 그 안에 있는 델타 T 몇 도로 유지하냐에 따라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했었죠. 왜 쿨링 커브 기억나요? 쿨링 커브? 요건 T고 요건 히트 플럭스 Q. 그 내추럴 가스 같은 경우는 쿨링 커브가 이런 식으로 뭐 나온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우리는
이 쿨링을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쭉 낮추게 해가지고는 제일 좋은 방법이 가능한 한 이 곡선하고 유사하게 따라가는 MR 특성을 가진 놈이 좋다. 아마 지난번인가 아마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강의 시간에 뉴스에서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왜 그림 뭐 이렇게 뭐 유사하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이쪽에는 뭐 이쪽에 뭐 C3가 이렇게 뭐 이거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다. 중간에는 요 MR을 이렇게 따라간다. 이 곡선 기억나요? 기억나나 모르겠네. 쿨링 커브 기억 안 나? 결국은 요 사이 요 놈하고 요 놈 온도 요 간격 요게 핀치 온도가 되겠지. 이게 어떻게 보면 핀치 온도. 저 온도를 얼마큼 작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왜 내가 숙제로 했던 거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이쪽에 NG가 들어가고 이쪽에 LED 나오고 이쪽에 필요한 히트 카패시티가 얼마다. 히트 카패시티를 구해가지고 이쪽에서 필요한 에어리가 얼마다. 요 히트 카패시티를 구하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컴프레서 용량이 얼마다. 사이징. 여기서 말하는 히트 익스체인지 에어라는 게 저런 개념이다 이거지. 우리가 숙제로 했던. 그래서 이제 T 미니멈을 이렇게 얼마로 할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예제로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거는 이제 핫스트림, 콜스트림을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요 사이 간격이 이제 이게 T 미니멈이다 이거지. 콜스트림하고 핫스트림의 가장 작은 온도 차가 이 놈이니까. 이놈하고 이놈은 훨씬 크잖아, 이놈은요. 이 부분에서 가장 작겠죠, 이놈이. 그죠? 이놈을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쭉 당기자 이거지, 이쪽으로. 당겨갖고 좀 미니멈으로 가져가야 되겠지. 근데 저놈이 이제 더 미니멈으로 가버리면은 거꾸로 이제 역전 현상이 생기니까 미니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근데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에너지 코스트하고 캐피털 코스트가 이게 이제 서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토탈 코스트는 이 두 개를 합한 놈일 텐데 전상 이렇게 될 거라고 이런 식으로 두 개를 합하면은 델타 T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 코스트는 더 올라갈 테고 델타 T가 크면은 델타 T가 크게 만들면은 캐피털 코스트가 내려가나? 그렇게 했구나. 델타 T가 크면은 에어리가 작아지니까 캐피털 코스트는 훨씬 내려가겠구나. 그죠? 응?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조건이 존재를 한다 이거지. 이런 식의. 한번 요걸 생각해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T가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이제 T-in이 있고 T-out이 있고 여기는 T-H1이 H2로 가고 H2가 H2로 가고 이 중간에서 열관이 이렇게 나고 그래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 콜드가 인이 들어가고 콜드가 아웃이 나가고 핫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고 열관이 이제 아까는 한 군데 일어났는데 지금은 두 군데 일어나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런 거 어떻게 구할래 그러면은 아까 하나하나는 우리가 되게 심플한 경우로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하나는 그림이 되게 단순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이걸 구할 수가 있냐. 이 경우는 이 두 놈의 평균값을 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이렇게 평균값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이걸 이제 컴퍼리트 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콜드 사이드는 그림이 하나고 핫 사이드도 그림 하나로 이렇게 만들죠. 하나로 만들어 갖고 미니멈 온도가 얼마냐, 이 에어리어가 얼마냐. 그럼 이제 열관계가 많이 붙어도 저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컴포지트 커브를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죠? 컴포지트 커브를. 저게 이제 어떤 개념에 응용될 수 있냐면은, 우리, LNG 열관계 보면은, 요게, 뭐, 이렇게, 단 2개만 들어가고 열관이 되는 게 아니라, 라인이 되게, 스트림이 되게 여러 개가 들어갑니다. 스트림이. 이게 콜드 사이드라면 이게 핫사이드, 핫사이드 1, 핫사이드 2, 뭐 핫사이드 3. 어떤 경우 뭐 4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놈을 한 번에 묶어야지 저런 그림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컴포지트 커브가 필요한 거야. 컴포지트 커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이시스 안에 들어가서 나중에 LNG 모델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컴포지트 커브를 그려라 하는 거기에 그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면은 저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저 그림 배경에는 저런 식으로 이런 식의 컴포지트 커브 개념이 있다. 거기에 컴포지트 커브라고 이 나오는데, 그 그림이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궁금해 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 그림이 어디 있을 건데, 나 잠깐 볼까, 그럼? 그냥 말 나온 김에? 여기 있네. 이게 이제, 아스펜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건데, 이게. 이제, LNG 익스체인저입니다,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꼭 LNG는 아닌데, 액체질소가 온도가 엄청 낮죠. 액체질소가 이렇게, 일로 들어가고, 옥시전, 탄소, 옥시전이 들어가고, 에어가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이 둘 사이에 열광이 일어납니다. 뭐 LNG가 아니라서 여러분들 좀 뭐 모르겠다. 근데 요 안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쪽은 온도, 이쪽은 엔탈피.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부분 보십시오. 여기 컴포지트 커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컴포지트 의미가 이런 의미입니다. 아까 우리 강의 노트에 봤듯이. 네? 저 컴포지트 커브가 이 2개가 벌써 여기 라인이 핫사이드는 라인이 하나지만 콜 사이드는 라인이 2개잖아요. 두 개를 묶어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요거를. 그래서 요 사이 온도, 요게 핀치 온도입니다. 이게. 요게. 네?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실제 이제 LNG, 아까 거는 에어를 뭐 지속하고 했지만 요거는 실제 이제 제가 모델링을 다른 데서 하나 얻어가지고 제가 본 건데.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 한 35도짜리가 이렇게 들어가갖고 마이너스 한 150도짜리가 나오네요. 이쪽은 거의 이제 에코가 된 거죠, 이제. LNG가 들어가갖고. 요 빨간색 부분이 내추럴 가스 온도입니다. NG 온도. 요 파란색 부분이 냉매 온도가 되겠죠, 이제. 근데 여기 보시면은 핀치 온도가 되게 작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곡선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런 식으로 막 이렇게 커브를 가지고 있어. 커브를 이렇게 해요. 커브를 가진 이유가 뭐냐? 커브를 가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커브. 믹스드 가스. 믹스드 가스니까 커브를 가지고 있지. 믹스드 가스니까. 네? 믹스드 가스니까 이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어떤 놈은 빨리 그 증발해서 증발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놈은 좀 늦게 뭐 증발될 테고 뭐 이어퍼레이션 될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온도가 1.76도 요 사이 간격이. 근데 이게 프랙티컬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설계는 이렇게 된다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곡선 모양이 MR 성분이 뭘 쓰냐에 따라서 곡선 모양이 바뀝니다. 곡선 모양이.
그래서 그 MR 컴포지션 레이트가 중요하다는 게 요겁니다. 저게. 가능한 한 이런 NG 곡선을 잘 따라가야 되니까, 저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MR 성분이 바뀌면 이 곡선도 당연히 바뀌고, 그 MR 인넥 컨디션이 바뀌면 이 곡선도 당연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설계 이제 최종 목적이 이런 이피션시한테 맞는 게 하는 목적이라면은 가능한 한 요 사이 면적이 좁아야만이 아까 얘기한 결국 이 면적을 줄이는 거지, 이 면적을. 어? L2. 요 면적을 줄이는 겁니다, 요 면적을. 그 그림하고 이 그림하고 좀 매치가 돼요? 매치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좀 되긴 될 것 같은데. 그지? 결국은, 우리가 이제 LNG, 냉매를 설계하고 시스템을 설계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면적을 줄이는 거야, 이 면적을. 요 사이 면적을. 그래야지 이피션트에 가는 거지, 이제. 우리가. 이 그림하고 아까 보여준 그림하고 이게 잘 매치돼서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핫 유틸리티 부분에 콜드 유틸리티라는 부분이 있고, 이게 이제 서로 연관된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면적을 줄임으로 인해 가지고 열교환기 사이징을 좀 작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이거지. 그래서 이건 또 다른 예제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은데. 이쪽을 봐주십시오. 이쪽 보시면은 아까 얘기한 UA 델타 T, UA 값이 3, 1, 2, 4.5 각각 틀립니다, 이게. 요 기울기가 뭘 의미를 하냐면은 스트림 2에 대한 거는 1이고 스트림 1은 3이고 스트림 1은 1입니다. 요게 이쪽으로 더 기울었어요. 요거를 템퍼리처를 X축으로 본다면 이게 Y축으로 본다면 이게 더 많이 스티프한 거죠. 이 값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Y는 AX를 거꾸로 발하는 의미가 저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스트림 1과 스트림 1과 스트림 2를 아까 이 컴포지트 커브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런 그래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이 기울기가 1이고, 이 구간에서는 이 두 개를 더한 값 4. 이 구간에서는 3. 기울기가. 그래서 될 것 같죠? 그죠? 거꾸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냐? 콜드스트림 곡선을. 핫스트림은 그렇게 그림을 그려주면 콜드스트림 어떻게 그리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도 되게 유사하겠죠, 뭐. 어차피 우리가 온도 알고 히트로도 알고 이쪽에 히트로드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까. 응?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온도, 이놈과 이놈 온도, 핀처 온도, 요거 T 미니멈을 이제 10도씨로 이제 설계를 해라. 그러면 필요한 코드 유틸리티가 얼마고, 한 유틸리티가 얼마다. 이 면적 계산할 수가 있으니까 요 사이에 필요한 열교환기 면적 사이징을 할 수가 있다 이거지, 우리가. 사이징. 지금까지 그래프 봐갖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자료들이 다 이 책에서 나왔으니까
이 앞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되게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그래프로 막 이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그래프로 그릴 수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테이블화 시켜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템퍼리처 인터벌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요거는 이거 보시면은 200도짜리가 110도로 나가고 요 두 개는 핫스트림입니다. 요 두 개는 콜드스트림이고 3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그린 그림이 요겁니다. 200도짜리가 110도 가고 140도짜리가 100도짜리로 가고 100도짜리가 170도 가고 110도짜리가 190도 올라가고 이쪽 라인하고 이쪽 라인은 약 10도가 차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핀치 온도. 핀치 온도를 더 올려준 거죠, 이놈을. 핀치 온도가 10도로 설계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22란 거는 우리가 이걸 아니까 이 식에서 요 델타 T도 알고 요것도 아니까 20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가? 그래요, 안 그래요? 한율 유틸리티가 200에서 180 되면 얼마야? 190에서 170, 20 차이 나지. 20에서 뭘 곱한 거야? 핫으로 60이고 콜드로 40. 아, 그렇구나. 60에서 40 뺀 거구나. 60에서 40 뺀 거네. 그리고 이놈도 마찬가지고, 이 차이가 40도 이것도 40도 차이 나는데, 요거에 대한 거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80 나오고. 그래서 이 합계를 다 더하면은 70. 응? 내 디지트 플로우가 70이다. 그런 게. 이건 이제 그래프로도 이렇게 뭐 풀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일일이 그래프가 또 이제 귀찮으니까, 이런 식의 템퍼리처 인터벌 다이어그램 해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풀어볼 수도 있고. 그랜드 컴퍼니 커브 뭐가 있던데. 뭐 이거 찾아보기 바랍니다. 모르겠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요걸 한번 봐주십시오. 어쨌든 뭐 핀치 해석이라는 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거다. 대충 우리가 이제 감은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감은 갖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만약에 우리가 필요한 열량 위에 추가 열량을 뭔가 넣었다. 요 안에서 에너지 밸런스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들어간 양만큼 반드시 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에너지 밸런스가 이루어지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에너지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타켓을 만들기 위한 간단한 거는 핀치 사이에 이런 Q 엑스트라를 없애는 방법이다. 그 사이에. 왜냐면 Q 엑스트라가 들어가면은 반드시 Q 엑스트라가 나가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제로로 만들어준다면은 이것도 제로가 될 테고 이것도 제로가 될 테니까. 이 부분이. 뭐 그런 얘기고. 요거는 이제, 뭐 하나의 예인데, 이게 세퍼레이터가 있고, 이쪽에 들어가고, 이쪽에서 뭐 히팅을 시켜갖고 다시 리사이클 시키는 그런 사이클이네, 보니까요. 마치 우리 칼럼에서 그 밑부분에 봤잖아요, 밑부분. 그거하고 되게 유사한 사이클입니다, 이게 보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리사이클을 증가를 시키면은, 유틸리티를 뭐 증가를 시켜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이 다음 그림 봅시다. 다음 그림이 아마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있네. 요 밑에 부분은 그 히팅을 시키고 이 부분은 이제 쿨링을 시키는 그런 그림인데, 전체적인 템퍼리처 그 곡선을 그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나올 겁니다. 이 그림이. 요 안에는 아마
단계가 이렇게 스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각이 좀 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스팀이 이렇게 넣어지고 이쪽은 스팀이 넣어지고 이쪽은 콜드 듀티가 이렇게 가해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걸 그림을 그리면은 뭐 이렇게 우리가 봤듯이 에너지 코스트가 캐피탈 코스트 두 개 합한 가격 그래서 이런 가격들의 이런 에너지 토탈 코스트를 가장 미니멈 시키는 거는 대충 한 1.35 R 정도 되더라 리플렉스 레이쇼가 리플렉스 레이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우리가 이거 한번 직접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네 이거 나오는지 응?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핀치 부분이 핀치 부분이 보면은 이제 어쨌든 에너지 이피션시를 다루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이제 뭐 좋은 그런 툴이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LNG 나중에 해석을 할 때도 이런 핀치 해석 부분 일정 부분 또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나중에 나올 때 이거 좀 당황하지 말고 아 이때 이런 개념이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아.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일반 그 기본 설계를 할 때는 저런 뭐 히터라든지 열광기라든지 뭐 쿨러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세이빙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건 되게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기본 설계 입장에서 보고 봐왔구나. 이런 부분들이. 네. 가만있어 봐. 시간이 한 10분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강의하고, 오늘 텀플레이트 설명하고, 그럼 되겠네. 35분에 시작을 하면 되겠네.